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특수교사 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ITQ를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딱 좋은 성취 요소들을 간단하게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취 요소라는 게 실제로 저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기본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요. 이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지난 시간에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연구 자료죠.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발간했던 제가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자료를 토대로 어떤 성취 요소를 가져왔을 때 ITQ랑 딱 들어맞는지 궁합이 잘 어울리는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역시 ITQ는 가장 읽기, 국어 영역이랑 잘 맞아요. 읽기보다는 사실 쓰기랑 더 잘 맞기도 하는데요. 국어 영역 자체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수학급에서는 국어, 수학 시간에 가장 많이 학생들을 특수학급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국어 수업을 할 때 이런 성취 요소들을 바탕으로 IEP, 개별화 교육 계획을 짜신다면 ITQ를 적용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읽기의 원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낱말과 문장을 발음에 주의하며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는다인데요. ITQ 1번 스타일 만들기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문장의 국어 글씨와 한 문장의 영어 글씨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문장들, 단어들을 저는 분석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또 추출해서 읽기 수업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좀 시켰는데요. 이렇게 ITQ를 하면서 단순히 ITQ 자격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이런 성취 요소들을 같이 가져가 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구성을 이해하고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낱말과 문장을 읽는 것과 이런 다양한 부분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 띄어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TQ 문제 같은 경우에 문장별로 나오는 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장의 의미와 단위로 띄어 있는 것까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당연하고요. 앞서 첫 번째에 말씀드렸듯이 ITQ의 글의 주제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비문학 관련된 시사 상식부터 과학, 경제 막 이런 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토대로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해 보시면 사회, 이런 사회라든지 혹은 과학 이런 다양한 영역들과의 교육과정 재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읽고 주요 대상과 내용을 파악하는 우리 중심 문장 찾기라는 내용이죠. 가장 많이 선생님들이 초점을 두고 진행하시는 수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마찬가지로 한 문단의 글, 한 문장의 글을 읽고 어떤 내용이 중심 문장이고 중심 단어인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ITQ 소재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정보통신 기기라는 정보통신 활용 교과서죠. 사실 거기는 이 컴퓨터 활용 혹은 스마트폰 활용 이런 것들이 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기기의 사용이라는 이 공이 영역에서 정보통신 기기를 선택하고 그 사용 기능을 익힌다라는 영역에서 이 진로 부분이죠. 문서 작성과 인터넷 활용 등 작업에서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른다라는 이 성취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ITQ랑 인접해 있는 성취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해 주신다면 IEP를 짤 때도 마찬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때도 방향성이 확실히 제시되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을 평가해야 될지도 명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뒤에 나오는 진로랑 좀 연계해서 같이 볼 건데요. 그 전에 쓰기를 좀 볼게요. 아까 읽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쓰기입니다. 문장의 기본 구조와 순서를 이해하고 어순에 맞게 문장을 쓰는 것. 당연히 키보드로 타이핑하긴 하지만 직접 적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쓰기랑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키보드를 통해서 작성하는 문서 활용 능력으로 이 진로와도 연계시킬 수 있고 정보통신 활용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진로와 정보통신 활용과 연계해서 진행이 된다면 위에도 있죠. 이렇게 정보통신 활용과 수업이 같이 진행된다면 더욱 꼼꼼하게 성취 요소를 측정할 수 있겠다. 평가를 더욱 꼼꼼하고 국어에 맞게 혹은 진로에 맞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다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부호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ITQ를 IEP에 반영시켜서
특히 저희가 자주 수업하는 국어와 연계시키기도 하고 정보통신과 연계시키기도 하고 진로 직업과 연계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과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진로에 나와 있는 영역이죠. 문서 작성과 인터넷 활용 등 작업에서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을 기른다라는 성취 요소를 바탕으로 작업 기초 능력에서 작업과 정보통신이라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을 토대로 문서 작성 능력을 기르는 게 진로 직업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 정보통신 또 마찬가지고 우리 뒤에서 봤던 국어 영역도 마찬가지고 정보통신 활용이라는 교과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성취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따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ITQ를 교육과정 안에 편성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자료 찾아보시면서 더욱 더 적합한 게 있으면 저보다 더 다양한 성취 요소를 섞으시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